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후속작,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는 살인자를 찾는 소재는 동일하지만 과정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송현아 PD는 촬영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연출이었습니다. 식탁 장면에서 아빠와 딸이 마주하며 식사하는 장면은 마치 취조실을 연상하게 하도록 연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운데 케이크가 놓여있고 잘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함에도 오로지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만 시선이 이끌렸고, 특히 하빈의 방 앞 센서 등의 불빛이 깜빡일 때에는 시종일관 허리를 고추 세우며 드라마를 관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의 간략한 줄거리와 왜 하빈이가 캐리어를 끌고 일부러 빨간 신호에 차량에 돌진했는지, 하빈이의 캐리어에는 무엇이 들었으며 하빈이가 살인범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에서는 두 부녀의 사연이 속 시원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한석규가 딸의 생일날 부엌에서 요리를 했는데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하는 걸로 봐서는 한석규에게 익숙한 한석규 집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한석규가 아내 오연수가 죽게 되자 딸을 돌보기 위해 지방으로 정근 요청을 하고 아내와 딸이 살던 집에서 딸을 돌보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아내의 방으로 추정되는 방에서 한석규의 속사람은 뭔가 질문이 많이 담겨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물음에 오연수가 대답을 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범죄자 마음은 귀신같이 읽으면서 애 마음을 그렇게 몰라? 무조건 믿어야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애까지 망치려고? 내가 왜 죽었는데? 당신 때문이잖아. 이 가정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예고편에서 하빈은 아빠에게 하준이 말이야 정말 사고였을까? 라고 묻는데요. 하준은 드라마 등장인물에 나오지 않는 인물로 하빈이의 남동생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연수가 했던 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어린 하준이는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석규는 딸 하빈의 남들과 다른 부분을 눈치챈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딸을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아내 오연수는 그런 아빠와 딸을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 판단 끝에 이혼을 하고 서로 따로 살아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석규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로 작은 표정과 몸짓, 사건의 정황 등을 놓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하빈이가 가출팸 아이와 엮인 사건으로 파출소에 앉아서 한석규와 대화를 나눌 때 하빈이의 입술 모습이 클로즈업되며 반복적으로 회상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빈이가 거짓말을 할 때 입술을 씹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한석규는 동생 하준의 사건 때부터 알게 된 듯 보입니다. 1회에서는 백골 사체가 나왔는데요. 키 168cm의 여학생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연달아 창고에서 알 수 없는 2리터가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죠. 현장에는 범행 도구가 잔뜩 있는데 혈흔이 안 나온 걸 보면 계획적인 범죄로 추정된다고 구대용 경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던 한석규 눈에 뭔가 없어진 물건의 흔적을 발견하고 한석규는 창고 주인에게 그 물건이 있었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없어진 물건은 바로 석유난로였는데요. 범인은 범행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혈흔만으로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증거를 태우기 위해 난로를 가져갔다고 한석규는 추측했고 제2의 현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터널을 들어간 차량과 터널을 나온 차량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고 차량 한 대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을 수색했더니 전소된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한석규 예측대로 전소된 차량에서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간 줄 알았던 하빈이는 사실 수학여행이 간 것이 아님을 담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석규는 알게 되었는데요. 수학여행 가기 전날 하빈이의 가방에서 하빈이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의 진동소리를 듣고 하빈이와 한석규는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석규는 하빈이에게서 받은 휴대폰의 신원조회와 자신의 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동료 경찰에게 부탁해 두었었는데 그 휴대폰은 대포폰이고 하빈이의 전화기가 마지막으로 켜졌다가 꺼진 장소가 하필 전소된 차량이 있던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한석규는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하빈이가 아닐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한석규는 자신의 피를 뽑아 혈흔 DNA를 대조해 보았는데 다행히 하빈이의 혈흔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빈이는 피해자는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고 한석규가 전화하던 밤 11시 56분 비명소리와 함께 하빈이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누군가 그것을 주워갔습니다. 수풀에서 발견된 붉은 실 한 가닥은 하빈이의 가방에 있던 동그랗고 빨간 키링이었습니다.
왜 하빈이는 그 시간 산에 있었고 가볍게 끌고 나간 캐리어를 그렇게 힘겹게 끌고 다녔으며 일부러 빨간 신호를 기다렸다가 도로에 뛰어들었을까요? 하빈이는 거짓말이 공부처럼 쉬운 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파출소에서도 경찰의 손에 낀 결혼 반지, 딸아이가 준 색종이 표창장, 딸아이의 태권도 도복 등을 보며 경찰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나고 영민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움직일 하빈이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빈이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퍼즐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라 전 하빈이가 배신자이긴 하지만 살인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수학여행이 끝나가는 하빈이는 더 이상 아빠와 한 집에 있고 싶지 않았기에 창고 인근의 가출팸 숙소에 머물기 위해 지하철에서 만난 가출팸을 찾아갔고 가출팸 애들이 돈을 들고 와야 받아준다고 했기에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필 가해자가 시신을 구덩이에 넣으려던 찰나 하빈이는 그것을 목격하고 가해자에게 쫓겨 피해 다니다가 키링의 실밥이 수풀에 걸렸고 가해자와 함께 비탈길을 구르다가 가해자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틈을 노려 하빈이는 구덩이의 시신을 캐리어에 옮긴 뒤 황급히 도망가는 중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하빈을 잘 아는 사람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빈이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하고 아빠를 빨리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야 했기에 일부러 빨간불을 기다렸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